자, 깨어나시고. 네.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먼저 양도가액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건물 팔아 10억이란 돈이 생겼네. 양도세 신고할 때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계산하지? 일단 필요경비 빼줄게. 자, 필요경비 세 가지. 취자양,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나 아니면 내용용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었다. 요건 빼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적 지출의 반대는 뭐였죠? 수익적 지출, 그냥 현상 유지 개념이다 이러면 안 빼주고, 뭐 도배장 파는 건 한다고 뭐 가치가 올라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양도 비용, 요 양도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 이제 결국은 취득을 위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이 건물과 관세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들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빼주겠다. 그래서 양도 차익, 그리고 그냥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기간 곱하기 2%만큼을 양도 차익에 곱해서 요 퍼센테이지만큼, 하지만 30% 한도로 하고,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면 소득 공제 1년에 250만 원, 그렇게 해야 과표가 나온다.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제는 밑에 거는 아닌 말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공제 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얘가 어려워요. 얘가. 양도 차익을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 양도 차익, 아니 양도 차익 어차피 이번에 받은 금액 뭐 10억이, 이건 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얘가 중요해요.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어떻게 빼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건물을 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1993년도에 산 거라고 할게요. 취득가액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신고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 팔고도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하면은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해요?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어떤 행동? 자기네가 계산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왜 지방세도 왜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보통징수한다 했잖아요. 근데 원금만 붙인다, 가산세 붙인다.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구해서 가산세를 붙이는데 자기네가 구할 때는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그럼 모르는 경우에 어떡하지?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오케이. 깔끔하게 알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양도가액 얼마고 취득가액 얼마인지 알고 이것도 얼마인지 알았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몰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는. 자, 그래서 499페이지에 보시면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둘, 넷, 6줄 있죠. 요게 소득세법 100조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자,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은 당연히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이걸 모르는 분이 있나?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아까 건물 10억 받고 팔았다라고 했죠. 이게 토지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억 받고 팔았대요. 지금은 양도가액 10억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2007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2007년이면 한 16년 됐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었냐면, 땅 팔으셨네? 네. 양도세 신고할 때는 얼마 받으셨어요? 10억 받았거든요. 10억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봤어요. 공시지가 만약에 6억이라고 칠게요. 양도가액 6억이요. 이게 옛날에 이랬다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실거래가예요. 무조건. 예. 자,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과론 좀 이따 할게요. 취득가액도 뭘로 한다? 실제가액.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합니다. 자, 근데 양도가액을 만약에 기준시가, 자, 이제 기준시가란 말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시가표준액, 종부세에서 말하는 공시가격 있죠? 공시가격. 자, 이 가격이랑 그냥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다. 거의 같다. 그럼 땅 같은 경우에 뭐다? 이렇게 기준시가. 요거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요렇게만 알고 계세요. 아니 근데 지금 토지 팔면 이거 10억이라고 신고하고 6억이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며요. 기준시가가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교환인 경우에는 돈 받고 사고 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고할 때는 기준시가대로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뭐 동일 적용 기준의 원칙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요거 실거래가로 하면 요것도 실거래가, 자, 요거 기준시가 하면 기준시가. 자, 근데 괄호 내용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실거래가가 만약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그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도 실거래가하고 비슷한 가격이야. 자, 요거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예요. 매매사례가, 감정가.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환산 취득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1년 내내 나올 겁니다.
맨 먼저 계산을 할 때는 먼저 양도가액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정하고 기타 필요 경비를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빼줄지 아니면은 요 금액을 빼줄지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밑에 건 좀 이따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자, 지금 현재 무조건 뭘로 한다? 실제거래가. 오케이. 이제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 자, 아까 10억이라고 정했어. 10억. 오케이. 양도가액을 10억이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신고할 때는 거의 대부분 실제거래가액을 신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사람이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도 실제거래가액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거래가를 신고 안 하게 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예요. 아, 이 양반은 갑자기 뭐 9월 달에 양도했으니까 저기 뭐야 그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아예 막 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해야지 뭐. 자, 양도가액 얼마인지 보자. 등본 떼어보니까 등본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등본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랑 가장 비슷한 가격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비슷한 게 뭐란 얘기예요? 매매사례가. 그렇죠. 하필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판 거예요. 101호를 팔았는데 102호가 지난달에 9억 8천에 팔린 게 있던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10억이라 하더라도 신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9억 8천에 팔린 게 있네? 어쩔 수 없이 9억 8천으로 한다 이게 이거. 비슷한 가격이니까. 근데 매매 사례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뭐 하겠다. 담당자가 이제 그 서장님 방에 들어가서 똑똑똑 왜? 그러더니 아니 요거 요만저만 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는데 실거래가는 당연히 모르고 매매 사례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 감정받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세무서에서 돈 주고 감정받는다고 이게. 근데 이 감정받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감정을 받겠죠. 아, 이거 기껏 해봤자 아파트 뭐 1, 2억짜리인데 감정 돈 들여서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덩어리가 크다 이런 경우엔 감정받는 경우도 있고 또 마침 그 당시에 또 감정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경우를 또 발견을 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감정가액. 요 세 개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세 개는. 실제거래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요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 세 개는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왜 실거래가인데 매매사례나 감정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을 포함하겠다라고 했었죠.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이렇게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태지와 아이들 알아요? 없으면 안 해. 그래도 그렇죠. 예. 되죠? 오케이. 자, 일단 양도가액이 요 세 개 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내가 신고할 때는 이 가격으로 결정을 할 거고 당연히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도 얘를 원칙으로 하지만 몰라. 매매사례 찾아봤는데 있어. 그럼 이거. 근데 이것도 없어. 그러면 감정가액이에요. 요거 세 개 중에 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정하러 내려갑니다. 취득가액도 순서대로 해요. 똑같이. 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세무서에서 선생님 감정받아서 감정가액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1억이라고 할게요. 감정가액. 야, 이런 경우 좀 억울하겠다. 실가액까지 10억인데 감정가액이 만약에 11억이에요. 오케이. 이거 억울하면 어떻게 해? 신고해야죠. 근데 신고 안 하기 때문에 정했어요. 근데 얘는 또 있는 겁니다. 등본 떼보니까 옛날에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다는 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순서대로 정한다는 겁니다. 있는 순서대로.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없다? 마찬가지 매매사례가. 매매사례가도 없어. 감정가. 자, 그런데 요게 만약에 없어서 감정가까지 없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기본과정 때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환산 취득가액이다라는 거예요. 환산 취득가액.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환산 취득가. 주의하실 점, 환산 양도가액이란 말은 없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옛날에 취득가액이 있고 양도가액이 있다라고 할게요. 양도가액. 자, 지금 실제 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오케이. 내가 신고한다라고 할게요. 내가. 2023년도에 건물 팔아서 10억을 벌었습니다. 취득을 옛날에 1993년도에 했는데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제가액으로 내가 신고하면 되죠. 취득가액 모르죠. 자, 그럼 그 다음 뭘로 간다고요? 우리? 매매사례가. 아니, 당연히 내가 취득한 가격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매매사례가는 또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몰라요. 감정가액. 야, 1993년 30년 된 감정가액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 다음 원래는 기준시가예요. 원래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양도가액을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제가액. 근데 그 실제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못 간다고요, 여러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할 수가 있다고. 이거예요, 이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방법을 알려줄게. 자, 요게 어떤 토지를 팔았다 할게. 토지를 팔았는데 팔 당시에는 10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 원이었어요. 공시지가 5억짜리를 10억 받고 팔았다고.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를 찾아보니까 2억 정도 됐던 겁니다. 2억. 요걸 거꾸로 역산을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기준시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야, 그러면 2023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5억짜리 땅을 내가 10억 받고 팔았으니까 2배로 거래가 된 거 아니에요. 샀을 당시도 2배 정도 거래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러면? 4억으로. 이렇게 추정한.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이해갔어요? 결국은 2억에서 5억이 된 거는 2배 반이 뛰었다. 요것도 2배 반이 됐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당시에 2배가 거래가 되었으니까 요때도 2배가 되겠지. 항상 비례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언제나 있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역산한 가격. 요게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이거 됐어요? 이거를 근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그래서 실제 양도가액은 주어지고 요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시가 주어졌을 때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취득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제일 원칙이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액까지 갑니다. 일단 요 세 개 중에 일단 결정이 됐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있고 이게 있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없으면 요 순서인데 여기까지 갑니다. 기준시가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어디로 갔어요? 기준시가로 이렇게 갔었죠. 기준시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요.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감기, 매감환기, 매감기, 매감환기. 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여러분 절대로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건 있어도 환산 양도가액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이제 교재는 500페이지, 그리고 프린트에도 이제 나오죠. 한눈에 보기 보세요.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 매매 사례가, 감정가 세 개 중에 정했다. 이런 화살표.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 취득가액 순서로 하고 양도가액을 만약에 기준시가로 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화살표가. 됐어요? 요 화살표 요거를 만들고서 되게 뿌듯해했다는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지? 그랬더니 한눈에 보면 모르겠대.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나. 그렇죠?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인데 여러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뭐 매매 사례가, 감정가 이런 건 없어요. 네가 실제 지출된 그 금액을 빼줄까 아니면은 그냥 일정하게 계산해서 빼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해가시죠? 아니 인테리어 비용 한 거하고 중개보수 지급한 게 매매 사례가 어디 있고 감정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내가 정말로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들어가고 중개보수를 1,000만 원만큼 지출했습니다. 양도가액 10억에서 요거를 빼려면 자, 잘 들으세요. 취득가액을 반드시 실제가액으로 해야만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오, 아니 그럼 뭐야? 아까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했으면 내가 그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엘리베이터 한 거는 못 뺀다는 얘기냐? 네, 못 뺀다는 얘기예요. 이걸 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해야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든가 이걸. 이걸 갖고 오세요 이거. 결국 여러분 필요 경비는 취자양 세 가지죠. 어떤 거는 이렇게 여러분 매매사례가 실거래가가 아닌 나머지 가격은 추계가액이라고 하면 추계가액 추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한다. 추정해서 계산한다. 요걸로 하게 되면은 어떤 거는 추계로 하고 어떤 거는 실거래가로 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이거 가끔 질문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런가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간대.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에서 이르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래더라? 하여튼 이해가 안 가면 직성이 안 풀리는 성격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필요경비 내에서 어떤 거는 추계로 하고 어떤 건 실제 거래가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로 쓰게 되면 얘를 전부 다 못 빼는 거냐? 그러니까 얘 해주겠다고. 자 이름에 뭐예요? 계산.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계산.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공제해주겠다.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공제해주겠다. 계산공제입니다. 계산공제. 여기까지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양도 차익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 양도 차익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먼저 1번부터 읽어볼게요. 양도가액을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순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있는 가액부터 적용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만 기타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지, 나머지 가액 같은 게 전부 다 뭘 적용해야 된다? 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계산공제액. 자, 계산공제액이 얼마냐 하면, 자, 여러분 5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네모 박스 나와 있죠? 자,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자, 토지 건물은 거기 밑줄 할게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에요. 우리 100분의 3이면 몇 프로?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인 경우에는 몇 프로? 1000분의 3이니까 0.3%. 0.3%. 밑에 나와 있는 지상권 등등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양도세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계산 공제율 3%가 문제 안 주어져요. 문제. 내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실제 사례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양도 취득 아까 실제가액 10억 원 몰라. 자,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5억 원이었죠? 5억 원. 자, 요게 이제 2억 원이었죠? 2억 원. 자,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해볼게요. 자, 먼저 양도가액 10억 원이에요. 오케이, 요건 됐어요. 자, 근데 취득가액으로 넘어갔더니 없네. 자, 그러면 이거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뭘 써야 됩니까? 환산 취득가액 써야 되죠? 자, 우리 환산 취득가액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4억. 이거 어떻게 구했죠? 요게 2배가 거래가 됐으니까 얘도 2배겠지. 아니면 옛날에 샀을 때에 비해서 2배 반이 올랐으니까 요것도 2배 반이겠지. 요걸 역산하시면 돼요. 이거 됐죠? 그래서 이건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은 4억 원이에요. 자, 그다음 뭘 빼야 되냐면 이제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자, 기타 필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기타 필요 경비 지출된 게 5억 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5억 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 했나 봐요. 리모델링 공사한 게 5억이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이것 빼고 이것 빼는 거. 근데 지금 이걸 썼기 때문에 이걸 못 빼죠. 자, 그러면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라며요. 자, 그럼 이거 곱하기 몇 프로? 3%. 지금 얼마밖에 못 빼요? 600만 원. 대박. 자, 이러면 이제 양도 차익입니다. 자, 양도 차익. 차익은 10억에서 4억 빼니까 6억. 6억에서 500, 5억 9,400이죠? 5억 9,400만 원. 5억 400만 원. 이거 됐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하죠. 아니, 내가 지금 취득한 가격이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4억, 5억 되는데 사실 이거 리모델링 공사한 것까지 치게 되면은 나는 양도 차익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5억 9,400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럼 됐고 나 여기서 어차피 이걸 빼는 게 원칙 아니냐. 얘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 요것만 빼면 안 돼요. 자,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요거 됩니다. 항상 실거래가가 우선이에요. 실거래가.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건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그냥 요건 내가 포기해버리고 대신에 얘는 증빙이 있거든. 내가 요것만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말로 내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거 다 있어. 딱 포기해버리고 양도가액 10억에 대해서 난 세금 내겠어. 필요 경비 필요 없어. 자, 과세관청에서 이걸 인정해줄까 안 인정해줄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러신데? 나 우리나라 애국하고 싶다. 돼요 이거. 아니 이거는 내가 빼든 말든 이거는 내 자유 내 자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입국 다물고 나 이거는 공제 안 받겠다. 이러면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밝혀낸 것만 뺀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발견 못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훨씬 손해 아닙니까? 깔끔하게 포기해버리고 요것만 할 수도 있어요. 요 문제가 33회 때 계산 문제였습니다. 33회 때. 33회 때.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항상 원칙은 뭐다? 실거래가 원칙 실거래가. 근데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매감기니 매감한기니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취득가액 모르는 경우에는 안타깝게 못 빼기 때문에 계산공제는 취득 시 기준시가입니다. 취득 기준시가 몇 프로? 3%. 등기된 경우에는 3%, 미등기는 0.3%만 빼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이 500페이지까지 설명한 거예요. 실제 500페이지까지. 오케이. 우리만 이러냐? 아니요. 다른 학원도 설명했을 때 여기까지 했을 때 다들 자, 근데 요거 나중에 계산 문제 몇 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또 알아요. 내가 지금 나만 지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 번 해서 이게 모든 게 이해간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법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천재야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매감기, 매감한기. 그리고 요거 계산 문제를 한두 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확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그걸 하게 되면 좀 어렵고,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까지만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오케이. 괜히 했나?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매감기, 매감한기. 자, 이제부터는 뭘 알아볼 거냐면 양도가액이란 무엇인가, 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 저기 501페이지의 메뉴에 보세요. 양도가액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딱 한 줄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양도가액이란 무엇인가?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끝. 이게 끝이에요. 자, 문제는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취득가액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어디까지가 인정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취득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아까?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 들어갑니다. 취득 부대비용. 자, 취득 부대비용 건물을 5억 주고 샀다라고 하면 자,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취득세도 들어갈 거고, 자, 여기에다가 중개보수 들어가겠죠? 중개보수도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수수료 같은 것도 들어갈 거예요. 법무사 수수료. 자,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얘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해준다, 아니면 없어도 인정해준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취득세는 증빙이 없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취득세는. 요거는 이제 구청에다가 전화하면 알려주기도 해요. 구청에. 양도세 신고 때문에 그런데 이만저만해서 제가 증빙이 없는데 이 당시에 취득세 얼마 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면 알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도 이거 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증빙이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니은 보시면 이건 돈 주고 산 것뿐만 아니라 자, 내가 행한 제조나 생산, 자, 건물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물 짓는데 들어간 비용 있죠? 원재료, 노무비 이런 것들 다 이것도 이제 실제 취득가액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자, 문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법인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걸 일단 알고 계세요. 2005년도에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자, 이 당시에 들어간 금액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 자, 건물 진다고 하지만 건물 매입했다라고 할게요. 매입. 자, 근데 부가세 별도로 산 거예요. 부가세 별도로. 자, 요렇게 갖고 있다가 자, 2023년도에 자, 요거 10억 원에 이렇게 자, 양도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가액은 10억이죠. 자, 취득가액은 일단 5억이죠. 근데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5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부가세 5천만 원. 자, 요러면은 나는 취득가액이 5억일까 5억 5천일까입니다. 5억 5천이 아니고 5억 5천. 자, 근데 여러분 이 부가세는 이 건물 사서 만약에 임대업 같은 걸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저 부가세 과세 사업에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 돌려받거든요. 요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그냥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요러면은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5억이라고 해야 될까? 5억 5천이라고 해야 될까? 이겁니다. 이때는 5억이죠. 5억.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도 원래는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5억 5천 주고 산 게 맞으니까. 자,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아다가 세무서에 주면 5천을 돌려준다고 이거를요. 이걸 왜 돌려받나요? 라고 하는 건 부가세까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안 돼. 그냥. 굳이 알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여러분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시면 돼. 그럼 확실하게 알아 이거.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 공부를 위해서는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세요 꼭. 에이, 좀 웃기도 하고 좀 그래 좀. 이제 시간이 또 이러니까 또 막 그런데. 자, 그래서 결국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면 요건 빼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는 실제로 네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주머니에서 취득하려고 얼마가 나갔니? 일단 5억 5천이 나갔지만 5천만 원만큼을 나중에 돌려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5억만 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요거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자, 요건 시험이 많이 나와요. 부가가치세 자체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까 얘는 잘 언급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요건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이냐 제외냐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취득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옛날에 2005년도에 살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저 파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요거 이제 우리 5억에 사고 팔기로 한 거죠. 그렇지 5억에 사고 팔기로 했지. 왜? 그래요. 아니 사장님 제가 한꺼번에 내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드리면 안 될까요? 에이? 내년? 처음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기간 되는데? 한 1년 6개월 될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러면은 5억은 그렇고 우리 이제 할부로 하게 되면은 5억 2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2천만 원이 뭐죠? 2천만 원? 여기 이자예요, 이자. 자,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하는 경우 원래는 5억이지만 18개월 할부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2천만 원 더 받기로 한 겁니다. 너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했더니 내가 이렇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요거 10억 받고 팔았을 때 양도가액은 10억 원,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2천. 그쵸? 이 얘기예요. 5억 2천. 현금 주고 깔끔하게 샀었으면 5억. 근데 할부로 사서 2천 더해서 사기로 했기 때문에 5억 2천. 실제로 내가 산 게 5억 2천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거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부분이 재미가 없어. 맞아요. 재미가 없는데 이거 진짜 정말 줄이고 줄인 겁니다.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요만큼만 알아도 되지라고 이거 줄인 거예요. 이거 됐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거 줄 때 잔금을 줘야 되는데 내가 2달 늦게 주는 바람에 연체이자를 500을 물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 팔았을 때 내가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는 5억 2,500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들어가고 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없어도 돼요. 한 번에 현금 주고 산 게 아니라 할부로 삼에 따라서 이자를 더했으면 이것도 취득가액에 들어가지만 연체이자 문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까지 보시면 되죠. 이거 됐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그다 칠게요. 예. 자 마지막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것도 이제 2015년에 5억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자, 이걸 2023년도에 10억 받고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 살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던 건물이었어요, 이게. 깔끔하게 5억 주고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소송이 붙은 겁니다. 소유권에서 뭐 사기를 맞았네 어쩌고 막 해가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소송 비용으로 1,000만 원만큼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 결국은 내 걸로 만들어 오긴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이 1,000만 원이에요.
요 1,000만 원도 나중에 요거 팔았을 때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건가 이 얘기입니다. 요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취득 자체가 불가능했죠. 취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들어간 비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취득에 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등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이제 2015년부터 뭘 했냐면 임대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임대업. 자, 그래서 2015년도에 여러분 이제 월세를 얼마 이제 수익 금액이라고 하죠. 월세 받은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3천만 원. 여러분 5억 주고 사서 1년에 월세를 3천 받으면 되게 성공한 건물 아닌가요? 그다 칠게요. 일단 경비로 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비로 뺄 게. 이러다 보니까 자, 여기 이제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데 갑자기 이 비용이 생각난 거예요. 요거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빼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남은 금액은 이제 2천만 원이요. 이렇게 소득세 신고했어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동안에 월세 받은 거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는 양도세로 신고하지만 이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 1,000만 원을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써먹었죠. 그럼 양도세 때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지출한 정도의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로 산입된 거는 양도세 때 취득가액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의 경비는 뭘로만? 한쪽으로만. 너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넘어갈래? 양도세 때 경비로 넘어갈래? 이거는 둘 중에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나름이다. 저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넘어갔으면 양도세 때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지금까지가 취득가액에 대한 이야기.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은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을 하지만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고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취득가액에 들어가는데 부가세 때 만약에 공제를 받았다는 거 환급 받았다 이건 뺍니다. 자, 그리고 이자를 더해서 취득을 했니? 그 이자 금액도 들어가. 하지만 연체 이자는 안 들어가. 그리고 취득 과정에서 뭔가 뭐 소요된 비용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들어가지만 이거를 만약에 다른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넘어갔으면 양도세 때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다. 무슨 리모델링을 했다, 인테리어를 했다, 샤시 공사를 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적격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생각보다 좀 시험에 나와요. 적격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한 거 있으세요? 했더니 인테리어 한 거 있대요. 근데 인테리어 한 거 영수증이요. 그랬더니 간이 영수증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인테리어 1억 원 막 이렇게 쓴 거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자,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만 됩니다. 이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또 나와도 여기. 자, 지출한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해서 경비로 넘어갔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뭘로 이건 인정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죠. 연수를 연장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든지.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적격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안 돼요. 됩니다. 이게 문제에 좀 어렵게 나오면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쭉 보고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근데 취득가액에는 뭐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이런 게 지출됐다라고 하는 게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껴야 돼요. 진짜로 맞아.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게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제껴야 돼, 제껴. 그리고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되면 보고 시간이 안 되면 찍어야 되죠. 자, 찍을 때 이제 쭉 보고서 딱 맞았다. 그러면 이제 시험문이 있는 거고. 하필이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2개는 아는데 3개는 몰라. 예. 근데 그거는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3개 정도 아는데 2개가 아리까리해서 이 2개 중에 하나인데 요거 잘 맞추는 사람이 있고 안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내가 항상 생각한 게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참 안 맞았어. 3번 했더니 그게 또 답이 또 2번이야.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진짜. 객관식 시험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아마 심정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 뿌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이래야 되지. 어설프게 하면은 딱 그 케이스 걸리는 거니까. 3개까지는 골라내는데 2개 중에 이게 아리까리. 차라리 2개인데도 7대3 비율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51대 49 이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고르는 경우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됐죠? 자, 마지막 양도 비용.
양도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입니다. 자, 요게 지금 A, B, C, D로 나와서 좀 헷갈린다며 어떠한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A, B, C, D 왜 A, B, C라고 했냐고. 그죠? 자, 요거들은 요거 좀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입니다. 양도 비용이라고 하는 건 대개 중개보수, 계약서 작성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502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도 비용 여기 기억하고 니은인데 이거 잘라놔서 그래. 잘라놔서. 여러분 요게 뭘까요?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 작성 비용. 세무사. 예, 세무사들한테 주는 거. 세무사. 근데 요게 생각보다 또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거. 이번에 부동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신고해 주세요. 세무사무실에 중개 수수 그 수수료 주는 거 있죠? 조금 주는 거 있잖아. 이게 쥐똥만큼 주는 거. 그거. 예. 그것도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도 사무실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서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상속 증여 양도 같은 걸 사실은 한 1년 동안 잘 안 했어요. 거래처에서 오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화가 와도 아유 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경력 직원을 뽑았는데 생각했던 경력 직원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경력을 뽑게 돼서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생각해서 영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해야겠구나 생각 들었죠. 됐다. 자, 고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각 차손 있죠. 요거 기본 과정 때 하자고요. 이거 지금 설명하다 여러분들 토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이거까지 설명하면은 도대체 뭐래니 막 이럴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넘기자고요. 요거는. 혹시 집 사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왜 채권 할인액 얼마 달라고 법무사무실 말할 겁니다. 그것도 경비 퇴의가 된다고. 그 얘기인데 요거는 기본 과정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뭔가 사보신 적이 있는 분들, 근데 나머지 분은 뭐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봤다 하더라도 그 자세히 안 보죠. 그래서 얼마란 얘기인데 되게 이것만 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제 양도차익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자,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항상 먼저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근데 실거래가를 몰라.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무슨 순서? 매감기 순서. 자,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순서.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건 있어도 환산 양도가액이라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만 반드시 실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뺄 수 있는 거지. 실제 가액이 아니라 매감 환기였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계산공제. 자, 계산공제는 뭐 곱하기 3% 기억나세요? 취득 시 기준시가 곱하기 3%, 취득 시 기준시가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취득가액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가액뿐만 아니라 부대 비용도 들어가죠. 하지만 취득세 등등은 영수증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원래 들어가지만 공제받은 건 제외. 이자를 더해서 취득가액을 정했으면 이자 들어가지만 연체이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하는 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혹시라도 소송 등이 붙었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얘도 되지만 작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넣은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하나의 비용은 하나로만 써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넣으실래요? 양도세 때 경비로 넣으실래요? 이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감가상각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건 기본 과정 때 나올 건데 감가상각을 할지 말지도 그것도 길게 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길게 봐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자,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든지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 연도에 뭐 그렇죠. 이게 비용 지출했다 이런 경우에 양도 때 빼야 됩니다.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됩니까? 적격 증빙 없어도 됩니까? 적격 증빙이 있어도 됩니다. 적격 증빙의 종류까지 아실 필요식은 없어요. 양도 비용은 대개 중개보수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좀 내용이 어렵죠?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좀 일찍 쉴까요? 이거 좀 하고 쉬어? 좀 하죠 뭐 그러면. 표정들이 보니까 왜 벌써 쉬니? 그런 것 같아. 자, 장기보호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몇 년 이상 보유해야? 3년 이상 보유. 아니 1년, 2년 보유했는데 이걸 장기라고 볼 수 있니?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양도차익이다.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 원이었다. 양도차익이. 자, 곱하기 이제 공제율 이거만큼 빼준다는 건데. 자, 보유기간 곱하기 아까 2%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무조건 오래 갖고 있다고 다 장기보호 특별공제를 빼주는 건 아닙니다. 자, 주로 뭐예요? 그죠?
토지 건물. 오케이, 토지 건물. 아, 부동산만 해줍니다. 부동산.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죠. 저 뭐 있었어요? 뭐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뭐 영업권과 이주권 이런 것들은 장특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요거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특공. 실무상으로는 장특공 말을 해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장특공. 됐죠? 자, 이제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보쇼. 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우리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건 재개발 배우셨죠 다. 예, 그리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거예요. 입주권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도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랬더니 이제 아니 당신은 집을 판 게 아니라 권리를 팔았잖아요. 권리를 팔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장기보호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지 권리는 안 해준다. 이러면 내가 주택으로 보유한 게 20년인데 지금은 비록 내가 권리지만 나 한때 부동산이었다. 이거 장기보호 특별공제 해달라 이거예요. 듣고 보니 맞거든. 자, 그러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요 기간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뭐는 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가능합니다. 원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가능하지만 얘는 뭐기 때문에? 옛날에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해가세요? 자, 근데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취득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취득. 이거는 내가 원래 부동산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취득해서 입주권으로 양도한 거죠. 이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괄호 보시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겠다. 자, 요거 많이 나와요. 제외하냐 포함하냐. 제외하냐 포함하냐. 자, 결국은 장기보호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 토지, 건물, 즉 부동산, 그리고 입주권인데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만, 원조합원. 원조합원 입주권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요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만.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등기라고 하는 건 등본상으로 내가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했다는 게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3년 이상 보유한 기간을 계산을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미등기인 경우에는 괘씸해서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보유기간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보호 특별공제 안 돼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호 특별공제를 안 해줬지만 지금은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 자, 보유 기간은 12년을 보유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용인에 예를 들어서 자, 용인의 아파트. 자, 이거는 5년 보유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내 집을 팔았죠. 그 당시에 다주택자죠. 자, 그러면 12년 보유했으면 원래 이 아파트를 5억에 사서 자, 만약에 8억에 팔았다.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12년이니까 24%만큼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줬다고 옛날에는. 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파는데 다주택인 경우에는 세율도 높고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러다가 2022년도 5월 10일부터 2024년도 5월 9일까지 2년 동안은 그냥 장기보호 특별공제 해줄게. 세율도 중과세율 아니고 일반 세율 적용을 할게 이 얘기예요. 이거 됐어요? 지금은 전국에 있는 어느 집을 팔아도 중과제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2022년은 5월 10일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게 이날이에요. 아, 진짜. 예, 정권 바뀌면서 이 제도 생긴 거 이거예요. 2년 동안. 처음에 1년 동안만이었다가 1년 연장됐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게 2024년도 아닙니까? 이게 5월 달에 연장이 될까 안 될까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저도 모르죠. 모르지만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또 1년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당시에 다주택인 사람은 세율도 원래 6에서 45%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20% 더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 더했거든요. 세상에 그럼 26에서 65, 36에서 75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그전 정권에서 이랬어요. 그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안 해줬었는데 이거 2년 동안만 유예했습니다. 유예. 세율 그냥 기본 세율 적용해드릴게. 장기보호 특별공제 해드릴게 이 얘기예요. 이거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503페이지 볼게요. 503페이지 맨 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자, 2022년 5월 10일부터 24년 5월 9일까지 2년 동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 수의 합이 2 이상인 경우, 즉 다주택인 경우에 세율도 원래는 중과 세율을 적용을 했었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했었는데 이제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세율도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특공도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팔려면 빨리 팔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것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우리 공제 금액은 어떻게 해? 공제 금액은 보유 기간 곱하기 몇 프로? 2%. 자, 얼마 한도로? 30% 한도로. 자, 그럼 우리 아까 8년 6개월. 자, 이렇게 보였어요. 자, 그럼 몇 프로? 10%. 자, 이 밑에 거 지우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2%한 16%. 자, 하지만 최대 한도 얼마까지? 30% 한도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표가 요거예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걸 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2236, 2248, 2250 이것만 알면 되죠. 예, 근데 맨 밑에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도가 얼마다? 100분의 30, 그죠? 100분의 3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만 됩니다. 근데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곱하기 2% 최대한도 몇 프로까지? 30%까지. 자, 근데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다주택인 경우에는 장특공 안 됐었는데, 자, 언제까지? 2024년 5월 9일까지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날짜까지 외우실 필요식은 없기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10분 쉴게요. 요게 좀 어려워. 네, 그다음 하겠습니다. 예.